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엔 천재박 그 자습서 내용으로 이제 4단원 빠르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매체 자료 효과 판단하며 듣기라는 단원이 나오고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그 뭐냐 제목이 뭐였니? 그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가격의 비밀이라는 어떤 연설문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쓰인 매체들이 이제 적절하게 쓰였는가,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하면서 읽을 거고, 여기 뒤에 있는 이제 거북목 증후군, 뭐 그런 글이 있어요. 그것까지 내가 빠르게 한번 짚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습서 72쪽 보면은 이제 매체 자료의 종류라고 나와요. 그래서 시각 자료, 청각 자료, 그리고 복합 자료라고 나오는데 이 복합 자료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시청각 자료라고도 한다는 거.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당연하게도 이런 도표, 그림, 사진을 보고 시청각 자료라 하면은 그건 틀린 말이 되겠죠? 왜냐면 이런 그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각으로만 느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시청각이라는 건 이런 동영상 애니메이션 같이 뭔가 시각과 청각이 같이 있는 거 우리는 시청각이라 한다는 거. 이거 살짝만 주의해 주시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우리 매치자료 효과 이렇게 나오는데 매치자료 효과는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당연히 매체를 다루는 단어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체자료 효과를 단독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이제 뒤에 지문에서 여러 매체가 사용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매체에서 이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 그거랑 이제 묶어서 잘 내거든요. 그래서 뒤에 지문 보면서 우리 같이 볼 거고, 네, 매체자료 효과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매체 자료가 적절하게 쓰였는가 평가하면서 읽는 건데 우리가 뒤에 지문은 결론적으로 이런 매체 자료들이 모두 적절하게 잘 쓰였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 볼 지문이 강연이란 갈래죠. 그러니까 강연의 어떤 개념만 보면 일정한 주제에 관해 강연자가 청중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강의 형식이라는 거는 쌤이 이렇게 강의하는 거랑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청중들이 이 개념에 대해 이해를 하게 하는 걸 우리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보면은 청중의 이해를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이건 살짝만 우리가 체크를 해둡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 질문으로 가볼게요. 어, 이거 보니까 약간 겨울임이 실감 나네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눈 온다는데, 첫눈 온다는데, 첫눈 올 때도 이제 놀러 나가지 마시고 공부 좀 하세요, 얘들아. 어쨌든 우리가 소비자의 지갑려는 가격의 비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부분 보면은 여러분은 평소에 물건 살 때 무엇을 고려하나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 우리가 비문학에서 다 효과가 비슷하다고 했죠? 우리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청중에 관심을 유발한다. 혹은 우리가 뭐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우리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시작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의 이런 강연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청중에 뭐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계속 보면 제품의 디자인, 성능이나 품질 등 사람마다 고려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가격이에요. 우리는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물건을 쉽게 사기도 하고 살까 말까 망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격에 여러분이 지갑을 열게 하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똑같다 했어요, 여러분. 호기심 유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한 게 이 글의 어떤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강연에 뭐 주제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앞으로의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하고 영상이 나오는데 이거 학교에서 배울 때 아마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그런 싼 가격에 파는 어떤 매장에 사람들이 몰린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자료 1의 형태, 뭐 동영상, 그래서 이런 동영상 같은 걸 우리는 앞에서 이제 복합 자료라 했고, 이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럼 이런 영상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청중에 뭐 흥미 유발, 아니면 뭐 관심 유도,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격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가격의 어떤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겠네요. 계속 보면 자, 자료 1 영상에서 많은 사람이 매장에 몰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데 가격은 큰 영향을 끼치죠. 이제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은 더 많은 소비자가 지갑을 여도록 가격과 관련한 여러 가지 판매 전략을 세운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격과 관련한 판매 전략이나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제 주제를 밝히고 있는 거죠. 주제를 밝히고 뭐 앞에 했던 내용을 똑같이 앞으로의 내용을 예고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쪽에 여기 처음 부분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설명문하고 뭐 발표하면서 처음에 어떤 얘기가 들어간지는 이제는 대강 아실 거예요. 당연히 흥미 유발한 내용 들어가고 네, 주제는 당연히 밝혀줘야겠죠. 이제 이런 게 처음의 역할이었고요. 뭐 이런 동영상에 제시한 까닭 이거 방금도 이제 썼던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아, 목이 너무 아파. 미치겠어. 중간 부분. 먼저 흥미로운 실험 하나 보고 가죠. 미국에서 한 실험인데요. 한 의류 회사에서 똑같은 옷을 두고 가격만 다르게 적은 세 종류의 상품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안내서에는 옷의 가격을 34달러로 표시했고, 두 번째에는 39달러로, 마지막 하나인 44달러 표시했죠. 그리고 이 안내서들을 무작위로 고객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는 옷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서 한 실험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실험, 이 실험을 제시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실험했다 하면 우리 재밌잖아요. 흥미가 생기잖아. 그치? 그 흥미발 이런 말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 옷을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도 뭐 흥미 유발하는 거고 아니면 계속 청중들이 이제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계속 보면 자료사를 보면 알겠지만 놀랍게도 39달러로 표시된 옷이 가장 많은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한 사람들은 그 까닭을 숫자 9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뭐 이게 세 가지가 동시에 온 건 아니죠. 뭐 하나씩 랜덤으로 간 거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34달러짜리가 이제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아. 가격이 제일 싸니까. 근데 실제 결과를 보면은 39달러가 제일 많았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34보다 이 44가 많이 팔렸대요. 정말 알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어쨌든 우리가 39달러가 이제 판매량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이 이유가 어디 있다 보는 거야? 이 39 안에 들어있는 이제 9라는 숫자 때문에 이걸 단수 가격이라고 보여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2, 자료 3을 제시했는데 일단 자료 2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왜 제시한 걸까? 우리 실험에 대해, 실험 내용에 대해 이제 독자에게 이제 제시하려고. 그러니까 독자에게 조금 효과적으로 이제 실험 내용을 제시하려고 이런 그래프를 넣어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효과가 맨날 똑같습니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라는 건 어떤 시각적으로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를 말로만 듣는 것보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확 다가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효과 잘 체크하시고 계속 보면 자, 이번에는 자료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진에 나타난 가격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우리가 알 수 있죠. 다 뭐가 들어가 있어? 이제 9999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계속 보면 네, 가격의 숫자 9가 많이 들어있다는 점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과연 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였을까요? 그 까닭은 바로 이제 단수 가격 오디 어떻게 읽더라? 읽을게요. 단수 가격 땡땡땡 프라이스를 이용한 판매 전략 때문입니다. 자, 단수 가격이랑 100원, 1000원, 만원 등과 같이 딱 떨어지는 가격이 아니라 그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수 가격이란 이런 것이다고 개념을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네, 예를 들어 9,900원, 990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 원, 1,000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9,900원,
990원 등 약간 그 단위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 그런 걸 우리 뭐라 한대요? 이제 단수 가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건 개념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5번 단락 보면 자, 그렇다면 단수 가격을 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단수 가격이 매겨진 제품은 소비자에게 저렴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 원짜리 티셔츠가 있고 9,900원짜리 티셔츠가 있다고 해보죠. 자, 실제 가격 차이는 100원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는 만 원대, 하나는 1,000원대의 티셔츠를 인식할 것입니다. 1,000원짜리 과자와 990원짜리 과자의 경우에도 역시 가격 차이는 10원이 지나지 않지만 1,000원대와 100원대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죠. 단수 가격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 원에서 이제 9,900원이 되면은 당연히 실제로 이제 할인된 가격은 100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실제 가격 차이는 100원에 불과할 뿐인데 사람들은 이 100원보다 체감상 가격이 더 크게 내려갔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제 가격 차이보다 더 크게 가격폭이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수 가격으로 된 제품을 많이 산다. 그래서 단수 가격을 매기는 까닭을 여기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포인트 보면은 이제 중간 1에 쓰인 매체 자료 2를 보면은 그 옷 3개 있는 거 이런 실험 내용 쉽게 시키고자 했다. 이런 거 중요하죠. 그다음에 가격별 의류 판매량을 이제 그래프로 제시했어요. 막대 그래프라고 하죠. 실험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고자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의 단수가격을 매기니 단수가격을 매기는 것을 흔히 접할 수 있는 판매 전략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거를 쌤이 이거 효과를 설명 안 했네요. 근데 이게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파트 문 앞에 맨날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죠. 구구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되게 흔하게 쓰이는 거구나.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농산물 특화 판매 우리가 너무 익숙한 사진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계속 보면 이제 중간이 판매 전략이 왼쪽 자릿수 효과를 노려라. 자, 그러면 단수 가격 전략과 유사한 판매 전략을 한 가지 더 알아볼게요. 자료 5의 첫 번째 가격표를 보면 5,200원짜리 제품을 할인해서 4,000원에 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격을 살펴볼까요? 5,000원짜리 제품을 할인해서 3,800원에 팔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우리가 가격 차이를 보면은 왼쪽도 1,200원이고요. 이제 오른쪽도 1,2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왼쪽보다 어느 쪽이 가격 차이가 더 큰 것 같아? 오른쪽이 가격 차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왼쪽 거는 5에서 이 제일 왼쪽 자리 숫자가 5에서 4로 간 반면에 우리가 오른쪽 거는 5에서 3으로 갔죠. 그쵸? 그러니까 제일 큰 자리 숫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실제 가격 차이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혹시 둘 다 1,200원을 할인했다는 걸 눈치챘나요? 같은 가격에 할인했는데도 두 가격표에서 받는 느낌은 다릅니다. 5,200원에서 4,000원으로 낮아진 것은 1,000원 정도 할인된 느낌이 드는데 5,000원이 3,800원으로 낮아진 것은 2,000원 정도 할인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 가격 차이보다 더 크게 소비자가 할인됐다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느낄까요? 그건 사람들이 가격의 왼쪽 숫자를 보고 이 제품의 가격이 이 정도일 것이다 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왼쪽에 표기된 숫자가 가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왼쪽 자릿수 효과라고 한다. 왼쪽 자릿수 효과의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 있네요. 가장 왼쪽, 그러니까 가장 큰 자릿수죠. 가장 큰 자릿수의 가격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왼쪽 자릿수 효과란다. 계속 보면. 자, 물건을 판매한 사람들은 이를 노려 제품 가격을 할인할 때 가능하면 정가와 할인가의 왼쪽에 표기된 숫자의 차이가 커 보이도록 조정한다. 그래야 소비자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하고 제품을 살 테니까요. 그래서 단수 가격이랑 어떻게 보면 유사한 거죠. 실제 가격 차이보다 더 크게 할인가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왼쪽 자릿수 효과까지 받고 여기 중간 2에서는 그 왼쪽 자릿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가격표를 보여주죠. 그쵸? 제시한 까닭을 보면은 왼쪽에 표기된 숫자 차이에 따라 할인된 정도를 다르게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그림에서 왼쪽보다 이제 오른쪽이 더 크게 할인됐다고 느꼈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자를 제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청중이 이제 직접 맞아. 오른쪽이 더 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 그다음에 계속 보면 이제 판매 전략 3 중고 가격을 이용하라. 그래서 그나마 이 질문이
좀 솔직히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조금 까다롭지도 않은데 그나마 문제 내기 좋은 부분이 이 중거 가격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거 가격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합시다. 자, 보면 자, 가격과 관련한 판매 전략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중거 가격을 이용한 전략인데 리퍼런스 프라이스 이렇게 해서 보면 자, 레퍼런스 중요하네. 레퍼런스 프라이스. 자, 중거 가격이란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할 때 심리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가격을 말하는데요. 중거 가격의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었고, 자, 우리가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평가할 때 비교 기준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중거 가격은 사람마다 어떻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삼성 회장 따님은 이제 문방구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는 뭐 펜에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테고 쌤 같은 서민들은 이제 문방구 가서 2천 원짜리 펜을 보고도 이거 비싼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계속 보면 자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한 친구가 펜을 사러 문구점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까지 1,000원 정도의 펜을 사온 친구라면 1,000원 정도면 하겠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중고 가격은 얼마인 거야? 이 1,000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높으면 비싸게 느끼는 거고 이것보다 낮으면 살만한데 이렇게 느끼는 거고 이제 여기서 1,000원이 이제 중거 가격 역할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경우 1,000원을 중거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펜의 가격이 2,000원이라면 살지 말지 망설일 것입니다. 왜? 1,000원보다 중거 가격 1,000원보다 이제 2배 비싸잖아. 반면 펜의 가격이 700원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살 가능성이 크죠. 왜? 내가 정한 이런 기준보다 낮으니까. 이렇듯 중거 가격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판매자는 중고 가격을 이용한 다양한 판매 전략을 세운다. 계속 보면 자료 이유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걸 뭐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런 거를 통해서 뭐 공감 유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중고 가격에 대한 가격에 대해 뭐 이해를 시키는 걸 수도 있고 이런 효과들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계속 보면 자 중거를 이용한 판매 전략 1 그래서 정가와 할인가를 함께 필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면 자 중거를 이용한 판매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주 사용되는 전략은 바로 정가와 할인가를 함께 필시하는 거래요. 자료 7에 보면 정가 28,000원짜리 셔츠를 22,400원 팔고 있네요. 이렇듯 정가와 할인가를 함께 제시하면 소비자는 정가를 중거가격으로 삼아 자신이 얼마만큼 저렴하게 구매한지를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가 할인가를 제시할 경우에 중거 가격, 소비자의 중거 가격은 뭐가 된대요? 이 28,000원을 보고 이걸 기준으로 저 얼마니? 5,600원, 5,600원 맞나? 맞죠. 자, 5,600원이나 싸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8,000원을 중고 가격으로 삼아서 이렇게 많이 할인됐으니까 이렇게 많이 낮으니까 사야지 하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정가와 할인가를 이제 함께 제시한다는 거. 계속 보면 이런 까닭에 이제 판매자는 정가와 할인가를 함께 표시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네, 두 번째로 이제 더 비싼 제품과 함께 진열하래. 네, 중고 가격을 형성한 데에는 다른 제품의 가격이 영향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예시를 드는 이유는 뭐예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거는 뭐 1학기 때부터 많이 해서 이제는 쉽죠. 계속 보면 자, 이 이어폰을 판매하는 김땡땡 씨가 있었어요. 김 씨는 매장에 가와 같이 23,000원짜리와 11,000원짜리 이어폰을 진열해 두었습니다. 근데 23,000원짜리 이어폰이 생각만큼 잘 팔리지 않았죠. 왜? 이렇게 둘이 있으면 당연히 23,000원짜리가 너무 비싸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나와 같이 62,000원짜리 이어폰을 함께 진열하기로 했습니다. 가처럼 23,000원짜리와 11,000원짜리 이어폰 내놓았을 때는 23,000원짜리가 매장에서 가장 비싼 이어폰이었다면 나처럼 62,000원짜리를 내놓으면 23,000원짜리 이어폰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인식된대요. 즉 다른 제품이 중고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어떤 제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할 때 다른 제품의 가격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더 비싼 제품을 함께 보여주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는 당연히 23,000원보다 11,000원짜리가 훨씬 싸니까 우리가 오른쪽 걸 선택하겠지만 이제 나를 보면은 더 비싼 게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62,000원짜리가 준거 가격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62,000원짜리가 뭐 준거 가격이다 이렇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중거 가격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6만 원
6만 2천짜리가 이제 중거 가격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영향을 주고 있구나. 우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중간 3에 쓰인 매체 자료.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나 그래, 처음에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겪을 법한 일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게 공감 유도 그런 거라 했고요. 그다음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자료 7 사진을 보면 중과 강의를 이용한 판매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이런 정가 할인가를 같이 제시한 걸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 8을 보면 이제 다른 제품의 가격 중과를 형성 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당연히 도움을 주고자 했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 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 가보면 자 지금까지 가격 관련한 세 가지 판매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단수 가격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단위에 딱 떨어지는 가격이 아니라 그에 조금 못 미치는 예를 들어 뭐 9,900원 같은 거 이런 거 우리는 단수 가격이라 한다 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왼쪽 자릿수 같은 거는 어떤 거였어요? 이제 가장 왼쪽에 그냥 가장 큰 자릿수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에게. 그래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할인과 이 아니 뭐라냐 그 이렇게 왼쪽 자릿수 그러니까 막 5천짜리를 1,200원 할인하면 뭐 3,8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 자리의 차이가 크게 보이게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었고 세 번째로 우리가 중거 가격을 말했는데 중거 가격 이용하는 거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로 이제 정가와 할인가 같이 표시하는 거. 이때는 우리가 이 정가를 이제 중거 가격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 비싼 제품과 진열하기 뭐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매 전략을 봤다. 자, 가격과 관련한 판매 전략을 알고 나니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소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함께 알아본 판매 전략을 잘 이해하여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고 이제 당부의 말까지 전하면서 강연을 마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정말 쉬운 지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어렵게 낼라 해도 뭘 이거 어떻게 어렵게 내. 쉬운데. 그러니까 쉬우니까 여러분이 좀 침착하게 잘 읽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81쪽에 이런 게 조금 많이 나온다 했어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 방금도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했지만 꼭 한 번 더 봐주시고요. 81쪽 여기 이거 표.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거부목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83쪽에 거부목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지문은 조금 여러분이 읽어 보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이런 매체 자료. 그래서 여기 방금 우리가 뉴스 기사, 거북목 뉴스 기사에서 이런 매체 자료가 쓰인다면 이게 적절하게 쓰였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과만 말하면 둘 다 이제 적절하죠. 자, 그러면 같은 자료를 넣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걸 보면은 누가 봐도 거북목이 어느 쪽에 있어? 이 오른쪽이 거북목 이렇게 목이 거북이처럼 돼서 거북목이구나. 이런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북목에 대해 거북목에 대한 뭐 이해를 돕는다. 이해를 도움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제 606명에서 이제 1,134명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하면 빡 체감이 안 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로 보여준 거야?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정보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눈에 이걸 다른 말로 뭐 시각적으로 전달했다. 아니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런 말도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매체들의 효과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뭐 더 말하자면 여기 매체 안에 보면은 1,134명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했어요. 그럼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면 이제 이런 어떤 이런 뉴스 기사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거. 까지 체크하면 진짜 우리가 그냥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뒤에도 이제 85쪽에 요거와 이제 요거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적절한가 그런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딱 대답할 수 있을 때 당연히 뭐가 더 적절해? 이 매체 자료를 사용하는 게 훨씬 적절하다. 왜 적절할까? 우리 밑에 게 뭐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 아니야? 밑에 거도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위에 게 더 좋은 이유가 뭐야? 이게 시각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효과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 중에서 위에 게더
적절한 이유,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제 한눈에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나와 있는데 이의 표보다는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1의 그래프가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뭐 여기서 만약 문제를 꾼다면 여기서 이제 뭐 스마트폰 보급률 추이를 알 수 없다 이러면 안 되겠죠? 여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얘들아.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왜 이게 더 적절하다고? 이게 한눈에 우리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말을 하자면 여러분 그럼 위에 거와 아래 거 중에 더 자세한 수치를 보여주는 건 어느 쪽이야? 이 아래 게 더 자세한 수치를 보여준다는 거, 뭐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몇 프로인지 똑같이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미안해. 그냥 다시 하자. 자, 아래 것도 이제 자세한 수치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이제 자세한 수치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표가 자세한 수치를 드러내지 못한다 하면은 그건 틀린 말인 거야, 얘들아. 둘 다 자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고 이렇게 4-1이 끝났네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문제만 잘 풀어주시면 크게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